네, 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이 시간 화요일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가 마련돼 있죠.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의 엇갈린 시각, 의견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방송국 건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인사하도록 하죠. 지금 눈이 와가지고 시내 곳곳이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좀 교통 사정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 원장님부터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과는 달리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범죄로 치부를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일단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은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담 요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21대 국회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부의된 게 3번이 있었는데 3번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저간의 사정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노웅래 의원마저도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민주당이 이게 부패에 대해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이 비명계고 이 부분이 부결이 될 경우에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투표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든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강조한다든가 해서 결국은 부결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요. 당론으로는 부결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의원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투표에 넘기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또 한 분이죠.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방금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숨이 좀 차시네요. 와가지고. 먼저 정청래 원장하고 조청래 원장하고 얘기 좀 더 나눠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숨 너무 가쁘시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 연습 내지는 예행 연습 같은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소환하고 기소 전 단계에 소환하고 지금 체포 동의하는 성격이 달라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제기가 되면 법원을 통해되면 사전 예행 연습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당과 한 몸으로 생각해서 방탄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얼마 전에 왜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얼마 전에 10억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된 민주당 사무부 총장 이정근 씨 수사를 하다가 나온 지금 현안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수십 명이 지금 내사설이 돌고 있고 민주당 내에 그걸로 해서 상당한 동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으로 해서 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봐서 위기감에 동참해서 부결 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당론으로는 부결을 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의원 개개인에 맡긴다면은 이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글쎄 현재 분위기로는 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체포 동의안 청구가 나온 이후에 당의 대변인 논평도 있었죠. 이게 실제 개인 비리 혐의인데 글쎄요, 이거 저 부결이 된다. 이것도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부담은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당의 입장은 사안 자체가 이게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이 뭐 개개인이 원내 뭐 지도부라든가 또 의원들에게 소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받고 있는 혐의가 6천만 원 수수예요. 그리고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 현금이 또 이 범죄 관련성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아직 증언 외에 네. 그 사업자 뭐 그 박모 씨의 진술 외에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고 노웅래 의원의 소명도 이제 그런 부분에 했을 때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당내 기류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웅래 의원이 최근까지 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도 응했고 또 필요한 조사는 다 했고 압수수색도 뭐 처음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순수히 응해서 필요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굳이 국회 체포 동의안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게 당내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 국회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뭐 당론 투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율 투표를 할 텐데 아마 이제 그 사이에 노웅래 의원 개인의 당내 어떤 충분한 소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부원장님께서는 남의 일이 아니니까 이제 공감대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만 일련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전체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남은 기간 동안의 국민 여론이라든가 정책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당내 고려는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TBS 교통방송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20년 앞으로 나이 70 좀 넘어서까지 진행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 부원장님, 자, 김 씨의 소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20년 더 운운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게 그 이제 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성찰과 뭐 자기 자각 정상도 없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제 방송을 진행한 지 6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내내 조롱과 비방을 일삼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이나 품격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사들을 뭐 초빙해서 편협하고 편향된 토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나팔수를 사실상 자임을 했거든요. 특히 지난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풍문이랍시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을 반복해서 내보냈고 몇 달 전에는 최근에는 청담동 그 술집 관련 가짜 뉴스도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역술인의 뭐 관저 뭐 개입설 등등을 해가지고 뭐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하지만 진작에 그만두었어야 될 사람이 20년 더 운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어준 씨 그 프로그램이 부동의 청취율 1위예요. 어쨌든 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당연히 많이 지적이 됐고
심의 여러 번 지적됐고 또 법정 제재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뭐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편향이나 이 공정성 문제라고 하면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언론 중재위가 있고 방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제재를 받으면 그에 따른 이제 조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언론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제 언론 자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이제 작용을 통해서 공정성이나 편향성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김어준 씨 문제는 가짜 뉴스 때문에 강제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특히 국민의힘이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 때문에 등떠 쫓아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라고 말한 것들 중에 언론의 책임으로 어떤 의혹 보도나 검증 보도로 포함될 수 있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도 많죠. 그리고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 뭐 청취율 1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유력 인사들도 계속 출연해서 본인들의 정치의 입장을 밝히고 상호 토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송의 기능을 통해서 편향이 있으면 편향을 바로 잡고 제도를 통해서 바로 잡고 아니면 반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진행의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청취율 1위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특정 정파 방송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 가짜뉴스로 단정할 수도 없고 진행해서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TBS의 예산을 옥죄기를 해서 다른 TBS 구성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 한 선택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이 지금 마치 이 범죄자인 것처럼 이 취급하는 것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것. 뭐 이게 이후의 방송 역사에서나 언론 탄압의 역사 한 페이지로 기억될 만한 뭐 장면이라고 봅니다. 언론 탄압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제도나 규제를 통해서 편향성에 대한 것은 고쳐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언론의 가짜 뉴스라는 것도 지금 아직 결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는 오늘 또 뭐 이슈마다 확인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시청률 1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정권의 국민 갈라치기의 저는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쪽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그쪽으로 강고하게 결집된 지지층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씨의 하차에 대해서 저 TBS 노조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TBS 제1노조하고 제2노조 위원장이 언론에다가 한 얘기를 보면 하차하는 것이 TBS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식적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언론노조 TBS 위원장의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노조가 있는데 두 노조에서 1노조, 2노조 똑같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1노조, 2노조의 제가 공통된 멘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노조와 2노조가 공이 이런 상태라면은 진작에 하차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진보 쪽을 대변하는 제2노조거든요. 네. 예, 그거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 같은 식으로 방송을 하는 분이 하차하는 것은 저는 그게 언론 정상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사내에서도 TBS 교통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김어준 씨의 사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 입장문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게 지금 TBS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지원조례 폐지로 인해서 실제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양질의 방송을 못 만드는 것을 떠나서 실제 대부분 TBS 구성원들이 생존권 문제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 때문에. 결국에 이 언론에 또 그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이라든가 평가 문제를 떠나서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평가를 할 때
그 TBS 언론 노조 측의 입장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객관적으로 지금 방송의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편향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냐 지금 TBS가 그런 사정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자체를 못할 수 있고 실제 상당수 구조조정이 될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뭐 김어준 씨를 주로 문제 삼아서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MBC 문제도 있고 결국 이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방송사든 언론인이든 방송인이든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지금 밀어내고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정 편향이나 어떤 사실 보도의 문제만으로 지금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오히려 답이 쉽게 나온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의 성향이라든가 정치적 입장 그리고 방송 진행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6년 동안 진행해 온 상황을 보면 뭐 시청률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6년 동안에 쌓아놓은 TBS 방송의 성과 거기에 김어준 씨가 기여한 것 또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어떤 만족 이런 거 이렇게 하나도 뭐 모든 범죄 이 혐의 사실 같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매도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어떤 언론과 방송을 대하는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6년 동안 오죽했으면 그걸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1노조, 제2노조가 서울시의 지원 조례 중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백기를 들고 김어준 씨 하차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한국에 지금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TBS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원 중단을 서울시의회가 지금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중단으로 해서 이제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죠. 지원 조례 문제가 지금 제작되기 전에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는 계속 서울시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TBS가 그때 적기에 자구책이나 자기 정화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6년 동안 5년 이상 동안 계속됐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지원조례 통과되고 난 뒤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언론 탄압이라고 몰아가면 안 되죠. TBS의 선택이었다. 아니 그거 짧게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냥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뿐이지 이게 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해왔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장이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반영된 거라고 작년 6월 1일 맞죠. 이전에는 민주당이 다수였으니까 그걸 믿고서 김어준 씨가 방송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 천막회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